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국산증 쉽지 않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그 모노 드라마를 잠깐 찍었거든요. 네. 그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불륜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패러디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격하게. 그래서 내가 아직 이분들 아직 살만하구나. 아직 안 죽었네. 이런 느낌 들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힘내십시오. 제가 봤을 때 각도기님은 연예인을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끼가 너무 넘쳐나서 유튜브 안 하셨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자, 여러분, 패션의 마감이 어딥니까? 네? 얼굴 아닙니까? 패션의 마감이 안 돼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죠.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예가 얼굴은 아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 났었으면 좀 가능성이 있었어. 머리와 함께 그 가능성이 홀라당 다 빠져버린 것이죠. 아니 일론 머스크도 머리가 다 나갔는데 지금 정상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나쁜 사람이네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빠요 아주. 아니 얼마든지 나는 오늘 할 수가 있죠. 나는 오늘 칭찬을 들고 왔거든 사실은. 오늘 네. 저기 빌 해크먼이 스타벅스를 팔고 다른 거 샀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빌 해크먼이요? 빌 해크먼. 정말 빌 해크먼은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너무 잘생겼어. 그쵸. 인류 역사 투자자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같아.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어. 흰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중년의 그렇죠? 남성. 진짜 근데 멋있죠. 거기 파란 눈이 그렇게 잘 어울려. 그래서 그냥 제가 외모로 너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진짜 그냥 뭔가 믿음을 주고 목소리도 상당히 좋아요. 머리도 똑똑해. 너무 잘생겨서 투자도 왠지 잘할 것 같은. 실력을 안 봐도 잘할 것 같은. 근데 투자를 잘해. 잘하죠. 결점을 찾고 싶어. 뭔가 결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성격이 나쁘다던가 뭐 이런 거. 이상한 버릇이 있다던가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앞으로 나침반님이 한국의 빌 해크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셨어. 하고 왔는데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네, 참 나하고 머스크하고 비슷한 거 만들어 찾으셨네요. 예. 네, 머스크의 과거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보면. 네. 그래도 금발들은 머리가 빠져도 별로 티가 안 나더라. 흑발이 그게 커요. 흑발은 머리가 빠지면 진짜 크게 흑백의 그 명암비 컨트라스트가 강렬하거든. 네. 빨리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가 있어요. 빨리 나와가지고. 있어. 본인 모르는구나.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 있어요. 왜 안 드세요? 안 먹는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주 장도 빠졌는데 너무 격하게 좋아. 야, 진짜 진심 웃어 또. 와, 진짜.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많이 빠졌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많이 샀습니다. 1조 3천억 코스피에서 샀고요. 코스닥은 1,3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조 2천억 정도 매도했고요. 미국이 저 난리가 나니까 돈이 급하죠. 네, 코스닥은 3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아침에만 봐도 코스피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반등이 온화했었는데 또 오늘 점심 먹을 때 플러스 잠깐 났어요. 나 0.01% 플러스 난 거 봤어. 잠깐 점심 먹다 안 보다가 한번 살짝 봤는데 정확하게 12시 한 20분 경쯤에 잠깐 0.01% 플러스 났다 다시 싹 빠졌었어요. 못 보셨죠? 플러스 난 건 못 봤어요. 한 0.1초 정도 갑자기 한 1초 정도 되겠다. 그게 잠깐 플러스로 갔다가 돌았어. 딱 그 순간 보셨군요. 네, 그 순간 봤어요. 그래서 편안한 시장이네. 이랬는데 오면서 점점 흘러내렸죠. 네.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결국 순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많이는 안 팔았습니다. 200억 정도 매도,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 다 같이 빠졌습니다. 네. 일본은 특히 2.5%나 빠졌네요. 네, 홍콩, 일본 많이 빠졌어요. 다 1%씩 빠졌고요. 대만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빠졌어. 1.5% 빠졌습니다. 야, 진짜. 우리 어저께 제가 잘못 말씀드린 소식이 있는데요. TSMC를 제가 어저께 다른 TSMC 주가를 봤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TSMC 주가 TSMC가 어저께 많이 빠졌다가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TSMC 이름이 비슷해요. 약처럼 둘 다 TSMC인데 그 TSMC는 종가도 마이너스 9%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기준으로 원래 TSMC가 9% 빠졌다고? 우리가 아는 그 TSMC가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잘못 봤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어저께
밤에 발표가 있었죠. CPI 발표가 있었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0.8% 올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2% 오른 수치를 발표했고요.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장이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상승이 이제 실물 경기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런 우려도 생기면서 이 원자재 값을 더 이상 판가에 반영하기 힘든 그런 업종들 위주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제 판가로 전이를 할 수 있는 주식들도 많이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좀 기회를 좀 찾아볼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지금 데이터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 심화될 거다라는 두려움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마치 원자재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만 오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심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줄줄줄 다 빠져요, 지금. 특별히 이제 이번 원자재 상승의 그 선두에 섰던 거는 비철금속이었는데요. 네. 비철금속 줄줄줄줄 계속 빠집니다, 지금. 근데 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음식료 쪽은 지금 세게 붙고 있어. 네. 현미, 옥수수, 코코아 이런 것들은 또 올라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옥수수 가격도 많이 오르다가 네. 또 오늘 또 크게 또 빠진 오늘 걸로 봤거든요. 오늘 빠져 있어요. 네. 잘못 말씀드렸는데 코코아 이런 것들은 좀 몇 개가 올랐어요. 현미 이런 것들은. 근데 아니야 전반적으로 빠진 게 더 많네. 근데 연초 대비는 아직도 많이 오르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금 철근, 은, 펄프, PE, 석탄, 구리, PP 다 지금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보험 업종이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3.4% 상승을 했는데요. 금리 오른 거하고 연관이 있겠죠? 네, 금리가 미국 10년물이나 한국 10년물이나 둘 다 많이 올랐고요. 네. 하나생명은 이제 1분기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00% 늘어난 1,940억을 발표를 했고요. 네. 컨센서스가 1,160억이었습니다. 예, 거의 더블이 좀 안 되는 수치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작년에 이 한화생명 맞죠? 한화생명. 하나생명 시총이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세요? 몇천억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싼 거 잡고 이렇게 버티면은 기회가 온다니까. 1년도 안 돼갖고 지금 얼마를 버는 거야. 그렇죠. 네, 보험업종도 굉장히 상승률이 아마 하나생명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다른 보험사도 안 봐도 좋겠지라고 하면서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동양생명도 7%, 롯데손해보험 6.6%, 하나손해보험 5.8%. 다 막 4, 5%, 6%, 7%씩 다 올랐습니다. 이장이 이 정도면 진짜 더블 오는 느낌 나죠. 남들 그쵸. 빠지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에서 이제 KSS 해운이 신규 시설 투자 공시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 공시를 하면서 오늘 8.5%나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0%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네. VLGC라고 하는 베리라지 가스캐리어 요거 두 척 1,84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선박 확보할 예정이고요. 자기 자본 대비 68% 규모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한국조선해양이고요. 2013년부터 5년 동안 LPG선 두 척 운송계약 체결도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144억, 매출액 대비 95% 수준입니다. 2023년. 네. 2023년부터? 네, 2023년부터 5년 동안. 네. 5년 계약이기 때문에 연한산하면은 이제 매출액이 한 19% 정도 규모입니다. 자, 이제 발주가 납니다. 이제 조선업체들은 좋아지고 해운선사들의 운임은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되면 향후에 그거 감안하시고 머리를 돌려놓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주가 오른다고 항상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다음 차수는 뭘까 고민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항상 이제 저희 좀 배우셨잖아요. 다음 차수가 무엇일지 봐야 돼. 지금 열광하는 거에 가지 마시고 요 다음 차수 열광하면 이미 늦었어. 거기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다음 차수는 어딘가 고민을 해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많은 고민이 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더더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HMM도 오늘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하락 반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1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을 추가로 인수를 해서 다음 달까지 총 8척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예, 2018년 9월 달에 현대중공업과 계약한 8척 선박 중에 5번째로 인도된 컨테이너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SNS를 통해서 이 HMM 관련해서 좀 조심해라 이런 의견을 좀 남겼습니다. 네, 그렇죠. 기사화가 됐는데요. HMM의 호황이 장기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제 해수부 장관직을 맡았었는데요. 그 전일 SNS를 통해서 모 경저지에서 상위 1% 고수익 투자자들이 HM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에는 9,300억 원 영업이익, 연간 최소 3조 원의 영업 흑자가 예상이 되는데 누적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 경이적인 흑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3년 전에 이제 해운 재건 계획 수립을 할 때 당시 장관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일을 좀 소개를 해줬습니다. 산업은행과 이제 논의 과정이었는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주저하던 산업은행 간부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긴 설득 끝에 산업은행은 자금을 지원하게 됐고요. 3천억어치 전환사채를 이번에 이제 전환을 해서 아마 8배 수준의 차익을 남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해외 시장 분석 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컨테이너선 발주가 급속히 확대되어서 10년 내 최대 발주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HMM의 수혜가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선사들한테는 이 치킨 게임에 대비해서 고비용 임차 용선과 노후 자사선들을 교체하는 투자에 국한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투자자들은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약간 자기 자랑과 더불어서 회고록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인터뷰를. 그렇죠? 약간 그때 우리가 이걸 지원했기 때문에 기사회생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뭐 도와주었던 뭐 누구야? 산업은행에 감사하다. 이동걸 사장한테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하면서 뭐 그런데 이제 조심하자라는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사람만 뭐 다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눈에는 이게 눈이 박힌 거죠. CB. 네, 그렇죠. CB가 800억이나 있었어? 네. 8천억? 아니, 3천억. 3천억. 네. 네, 3천억. 눈알 돌아가죠. 원래 근데 시장에서 네. 알고 있던 이슈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하는데 이제 해운 운임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냥 주가도 따라 올라갔는데 아마 이 지적을 해서 CB 3천억이 8배면 얼마예요? 38에 24. 2조 4천억 물량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건 기존 주주들한테는 적입니다. CB는. 그렇죠. 제가 한번 당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가 갈려 진짜. 당해봐서 알죠. 당해봐서 알아요. 지난 2월달에 크게 당했죠. 당해봐서 이게 CB가 딱 터지면 이 기존 주주들 물량이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아요. CB 발행한 이렇게 선고한 사람 좋지 쪽쪽 빨지 8배면 얼마야? 야 산업은행 1년 수익보다 더 크겠다 이 돈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데 기존 주주들은 도는 거야 이거 물타기 돼가지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해운 운임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뭐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정체만 된다고 해도 이 CB로 이목이 쏠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좀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이 뉴스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후로 좀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CB라는 게 뭐냐면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서 돈을 빌려줘요. 채권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달려 있어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천원에 내가 3천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때가 돼서 이게 주가가 올라서 내가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원하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해 줄 수 있어요. 그 3천억만큼의 주식 수로 곱하기 5천원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예를 들어 3만 원이야. 그러면 아주 망고 때는 완전 신나는 거지. 그쵸. 근데 8배인데 5천원에 발행을 해줬어. 액면가 5천원에 3천억을 발행해줬는데 8배는 38에 24, 2만 4천원이 된 거야. 그러면 2만 4천원의 주식을 팔 수 있어요. 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거야. 5천원짜리 3천억짜리 물량이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냥만 안 팔겠지. 뭐 블록으로 팔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지 하긴 하겠죠. 네. 근데 이게 정부라고 해서 전환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전환 안 하긴 힘들죠, 사실. 아이, 하지. 네, 네. 그러겠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싫어하시던 공무원들께서는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려줘서 살렸고 우리는 회사에 덕을 끼쳤다. 또 광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정말 이 전환사채로 지원을 했던 거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있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한 개도 없잖아요. 이것까지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은행 업종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 관련된 거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10년물 금리 상승세가 있었고 그리고 대출 연체율 3월달 대출 연체율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0.28%인데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네? 금감원에 따르면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하락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0.1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신규 연체 금액은 9천억 원으로요. 전월 대비 1천억 원이나 감소를 했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9조 원. 1.9조 원의 연체가 있었는데 이걸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전월 대비 1.4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이 연체율은 하락했습니다. 네, 은행업종한테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출을 옛날만큼 많이 안 해주니까. 대출이 많아지면 항상 위험한 건데 네. 좀 대출이 방어가 돼요. 대출 많이 안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금리가 떨어진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네.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지 예를 들어 10배를 발행했는데 이자 비용은 똑같아. 뭐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발행할 수 있고 MMT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먹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네. 얘기 나오네요. 네. 냉동 피자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뚜기가 1위고요. 2위는 CJ 제일제당과 풀무원이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기준으로는요, 오뚜기가 56% 시장 점유율이었고요. CJ 제일제당이 28%, 풀무원이 3.5%였습니다. 풀무원이 원래 거의 없었는데 점유율이 2019년 말에 프리미엄 피자를 선보이면서 2020년에는 19.2%까지 점유율이 올라왔습니다. 오. 그래서 2020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오뚜기는 여전히 1위지만 풀무원이 19.2%로 2위, CJ 제일제당이 17%로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제 CJ 제일제당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네. 또 프리미엄 피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는 또 2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제일제당이. 네. 그래서 2위 싸움이 지금 아주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냉동 피자 시장 전체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2018년에 930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670억으로 줄었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서 854억까지 성장을 했고요. 올해 3월까지는 243억 원 규모인데 이거 만약에 이대로만 해주면은 2018년 고점을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240억이면 뭐 한 1000억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직은 좀 시장이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그 유명해요. 이마트 피자라고, 이마트 냉동 피자인가? 네. 굉장히 맛있다고 유명을 해서 저도 먹어봤는데 와, 냉동 피자 맛이 이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물론 그 판 거 이제 바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파는 것도 딱 받아오면서 뚜껑을 열어서 걸어가면서 하나 먹는 거하고 집에 가서 먹는 거하고 맛이 틀려. 아, 그렇죠. 많이 틀리더라고.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피자는 그게 문제야. 근데 냉동 피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치가 좀 낮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는 정말 깜짝 놀래켜줄 만큼 질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좀 오래됐었는데 그게. 근데 그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말이죠. 우리 그 나침반님은 맛없는 탕수육을 먹고도 맛있다 그러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맛있어? 그건 탕수육이잖아요. 아니 도찐개찐 탕수육이나 피자나 그래서 그거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네. 입맛 만족도 기준이 좀 그렇죠. 낮은 편입니다. 웬만하면 만족해요.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네.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종류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좀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피자 메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골드 크러스트 피자, 노 엣지 꽉 찬 토핑 피자, 약간 그 뭐 피자 전문점에 가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메뉴들도 이제 냉동 피자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 곡물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또 판가 인상 기대감 때문에 또 음식 업종도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거의 틴 피자만 먹습니다. 먹을 때 바삭바삭한 도우 정도만 먹지 누룽지 베이스라 그랬으면 저는 그 빵 안에 그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골드 크러스트. 네. 네. 그리고 그 고구마가 한 줄 이렇게 딱 이렇게 네. 그걸 아주 고구마 좋아하는데. 메스라고 하죠. 그거를. 네, 그게 냉동 피자로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HMR이라고 하죠. 가정 간편식. 요거 스타트업인 테이스티9이 연내 IPO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마이셰프, 프레시지 뭐 이런 업체들도 뭐 1, 2년 안에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간편하게 요리할 수가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시장 수준이. 근데 올해는 약 2,700억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테이스티9이라는 업체는 2015년에 설립이 되어서 마켓컬리나 이제 쿠팡하고 협업을 해서 약 250여 종의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키트 스타트업 중에 유일하게 2019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흑자 전환이 제일 빠른 만큼 뭐 상장도 제일 빨리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1위 업체는 이제 프레시지입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80% 증가한 1,270억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CJ 제일제당이랑 뭐 한국 요구르트, 스타컴 이런 뭐 대기업도 같이 경쟁 중입니다. 뭐 비비고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뭐 상장을 연내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는 참
아 저거구나 마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요? 밥도 새로 한 밥이 맛있더라고. 새로 한 밥? 네, 제가 밥에 민감하거든요. 양평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양평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쌀입니다. 양평 쌀을 먹다가 딴 데 가서 쌀을 못 먹어요. 이천쌀도 아, 이천 쌀 안 돼. 안 돼요? 제가 이천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자 양평 군수님 도와주실 거죠? 네, 양평 쌀 훨씬 맛있어요. 특히 우리 동네 쌀은 진짜 맛있어. 이거 먹다가 그래서 밖에 나와서 밥 먹으면 좀 힘들어. 쌀이 너무 푸석거려. 영혼이 없어 밥 아래. 그런 거.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 소식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하락세를 보였죠. 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테슬라 구매할 때 비트코인 결제를 이제 해준다 그래놓고 또 안 준다라고 해준다. 했습니다. 아 이분 뭐 자기 뭐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했다 그러더니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그렇죠. 이건 좀 너무한 결정 같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 11% 빠져 있어요. 네, 전일 대비요. 네. 네, 채굴이나 이제 거래할 때 발생하는 화석연료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한 건데요. 네. 사실 뭐 환경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이제 한다 했다가 네. 몇 달 안 지나서 바로 안 한다 하니까 좀 시장에서는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테슬라가 또 다른 소식도 전했는데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2개월쯤 뒤에는 이제 훨씬 더 대폭 개선된 성능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제 고가도로나 다리 밑에서 급제동하는 팬텀 브레이크 문제, 이게 원래 있었나 봐요. 그전 시스템에선. 근데 이게 이제 제거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답을 했다고 하고요. 이달 초에는 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테슬라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이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들렸습니다. 네. 네, 최근엔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테슬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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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지금 뭐 기술주들 하락이니까 뭐또 네. 그걸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가신다면 지금 이 장에서도 상당히 웃음을 감추는 사람조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이 무너지는 거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장이 이제 좀 장 자체가 좀 리밸런싱 되는 분위기라서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